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결승 5번기 제2국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국은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초반부터 굉장히 치열한 접전인 것은 1국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박정환 구단이 초반부터 살짝 이제 앞서 나가는 형세였는데요. 지금 최대의 승부처를 맞이하고 있고요. 박영훈 구단이 약간 불리한 형태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잘 버텨내면서 상대로 하여금 가장 어려운 변화를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될지 좀 예측 불허인 면이 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 속에 과연 박영훈 구단이 반전을 꾀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결승 2국 지켜보시죠. 네, 오래간만에 정말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결승전이다. 이런 문구를 저희가 달았는데요. 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이 바로 한국 선수들끼리의 결승전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형제 대결이죠. 최근에 이 한국이 우승컵을 들어올릴 때는 대부분 이제 형제 대결 끝에 우승컵을 많이 들어올렸었는데요. 네. 그만큼 중국 기사와 결승전에서 만났을 때 최근 전적 몇 년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이제 그 세계대 결승에서 다시 한번 형제 대결을 보면서 좀 마음 편하게 이제 결승전을 감상하고 있지만 바둑판 위에서의 어떤 돌의 형태는 편하지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떤 한중전보다도 네. 치열합니다. 쉽게 두었습니다. 타협책을 택하는군요. 여기를 붙였을 때 네. 이제 틀어막는 건 백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백이 이렇게 나가고 나서 일단은 이렇게 된다면 여기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대마는 탈출에 성공을 했죠. 그렇네요. 그 다음에 흑이 여기를 젖히면 이렇게 막아서 네. 이쪽은 이쪽대로 버티는 이제 그런 그림을 박영훈 구단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쪽이 박정환 구단은 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을 붙이고 여기를 두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좀 전에 그 휴식 시간 때 중국의 인공지능 절예 참고도를 살짝 컨닝을 해보고 왔는데요. 네. 일단 이 수로 예. 절예는 여기 붙이는 수를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을 붙이고 나서 이렇게 늘고 백이 꼬부려 나올 때 여기를 나와 끊어놓고 지금 이곳에 새 돌이 없습니다. 네. 그때 이렇게 꼬부려서 나가면 다시 붙이는 이런 참고도를 추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계속 공격하는 참고도네요. 네. 네, 상변 쪽에 기대서 중앙을 계속 쫓아가는 참고도인데요. 그 참고도는 어땠을까요? 글쎄요. 근데 그 참고도도 어렵고 예. 그 100% 확신을 갖기는 좀 더 힘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국가대표 선수들 이야기로는 오늘 절예 참고도 중에 못 믿을 만한 게 상당히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00% 그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공지능은 이제 당시 형세에서 최선을 이렇게 보고 있었다. 네.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죠. 예, 어디까지나 이제 참고적인 사항인 거죠. 네. 네. 박정환 구단은 일단 상변 102점 잡으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박영훈 구단이 위기 상황을 지금은 약간 탈출을 했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굉장히 강한 공격 당하는 장면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위기는 탈출한 걸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좀 어렵나요? 중앙이 지금 패 형태가 됐는데요. 패를 따내면 그대로 이제 바깥쪽으로 밀고 나가서 지금 이 흑이 탈출할 수 있다면 이쪽을 놓고 따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약간 백도 그 부분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직 뭐 패가 해소된 상황도 아니니까요. 네. 보통이라면 일단 있는 수를 좀 떠올리게 되는데 계속 뭔가를 해보면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여기를 두고 일단 패를 땄습니다. 이렇게까지 선수가 되고 여기는 따내져 있었죠. 네네. 흑이 만약 여기 늘 타이밍만 있었다면 이거는 꽉 있는 순간에 백 전체가 다 위험합니다. 그렇네요.
뭔가 또 지금 흑이 노림을 좀 간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래서 백도 일단 먼저 따냈습니다. 국가대표 실시간 스코어는 그대로 65대 35 흑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고요. 박영훈 구단이 위기에서는 탈출을 했지만 여전히 형세는 박정환 구단이 앞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나가지 않고 생각한다는 것은 팩감을 네. 쓴다는 건가요? 팩감을 쓰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네. 확실한 팩감이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모든 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를 백이 먼저 둔다고 해도 뭐 그렇게 결정적인 흑에게 타격을 주는 건 아니니까요. 네. 약간 애매한데 그래도 보통이라면 일단 나가는 수를 생각을 해볼 것 같고요. 나가고 나서 어떻게 받을지 백이 뒤로 받는다면 이쪽 끊는 걸 통해서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그때 따내고 있고 물론 이제 그거는- 여기를 늘 수 있는지 예. 여부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늘 수 없다고 해도 약간 흑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여기서 있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냥 이쪽으로 있거나 처리를 해도요. 약간 흑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바로 중앙 쪽에서 급박한 싸움을 해나가지 않더라도 흑이 정리를 하고 집바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하지만 박정환 구단은 일단은 팩감을 사용합니다. 네. 악수 팩감이 아니기 때문에 팩감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변 쪽 끈차고 하는 수가 가장 악수가 아닌 선수 팩감이었네요. 어차피 여기를 이었을 때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떤 수익기를 하고 있을지 여기를 나와서 끊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은 아까랑 똑같죠. 이 타이밍에 이제 여기를 넣을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넣을 때 이으면 이어서 다 잡혔어요. 이것은 상변 백두점과 뭐 흑돌의 술기가 전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를 따내게 되고 여기를 두면 백이 단수치고 네. 백도 지금 단수치지 않고 여기를 두는 건 이쪽이 다 잡히기 때문에 또 안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를 백이 단수칠 때 따내서 이 패가 되는데 여기 팩감, 여기 팩감 이 패는 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백도 살자고 하는 팩감들이 많네요. 네.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지금 이 진행을 가능하게 만들려면 이쪽을 백이 따냈을 때 팩감을 계속 사용을 하면서 미리 늘어야 되나요? 네, 여기를 끝까지 굴복을 시키고요. 네. 그리고 여기를 받으면 여기를 이 타이밍에 늡니다. 그럼 여기를 따내면 이었을 때 이제는 이곳에 자충이 안 채워져 있으니까 흑이 한 수 빠르죠. 네. 그럼 이으면 그때 올라가면 이때는 이 수법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은 백이 다 잡히네요. 네, 나가면 단수 치고 이어서 다 잡히게 되죠. 이렇게 된다면 백도 이제 바깥쪽으로 단수를 쳐서 따내게 만들고 그때 재차 여기를 나가는 이런 진행이 될 텐데 일단 집으로는 흑이 뭐 꽤 했기 때문에 이 그림도 흑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박영훈 구단이 지금 이쪽 끊는 팩감 상당히 아끼고 있네요. 네. 가장 확실한 팩감이기 때문에 아껴두나 봅니다. 백이 깔끔하게 싸바르는 형태가 나와야 뭔가 바둑이 만만치 않은 느낌인데 지금 그렇게까지 되기는 좀 어렵고요. 딱 그만큼 흙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어딘가 선택을 현장에서 했는데요. 네, 지금 두 선수의 모습을 봐도 아시겠지만 그 한 번 선택을 하면 지금 몇 수는 필연이거든요. 네. 두 선수가 같은 수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선택을 하면 그 필연의 수순들이 후두둑 두어지죠. 아, 막았습니까? 아, 일단 집으로는 약간 아쉬운 그런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막았습니다. 네. 지금 따내면 네, 바짝 맞겠다는 거겠죠. 바짝 막아야죠. 막고 흙이 여기를 늘고 이을 때 이제 손을 빼는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 이 정도로 괜찮나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균형이 맞아 있네요. 네. 역시 신산답습니다. 지금 계산을 해보면요. 네. 이 형태에서 이제 이쪽 젖혀 있는 것은 100의 권리가 되겠고요. 예. 흙이 두 번 더 가일수를 해서 넷, 열, 25, 32집이고요. 쉰여섯, 쉰일곱, 쉰여덟, 쉰아홉, 예순. 딱 흙집이 한 60집 정도 납니다. 네. 백은 이곳이 약 15집, 31, 40, 42, 44, 46, 48, 50. 딱 이렇게까지 치면은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정의된다고 치면 56집입니다. 아, 그럼 60대 56에서 흙이 먼저 이제 좌변을 향하거든요. 네. 집으로는 얼추 이제 미세한 비슷하네요. 그런 윤곽이 되죠. 네. 우측은 뭐 거의 빈 공간이 보이지 않고 이제 좌측만이 남았는데 좌변이 꽤 오래 네. 남아 있었죠. 네, 실시간 스코어가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흙이라면 65%까지는 좀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의외로 실리의 균형이 맞아 있다는 뜻인데요. 좌상귀 쪽과 좌변 어떻게 처리를 해갈런지요. 중앙에 끊는 패는 크게 의식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거죠. 이 패는 이제 흙이 졌을 때 워낙 피해가 큽니다. 네. 졌을 때 이쪽 부분에 이제 다 다치게 되고 자체 팩감이 백은 몇 개가 있고요. 그리고 흙은 해소하는 자세가 뭐 백에게 타격을 주면서 해소가 아니니까 자체 팩감이 다 듣거든요.
이 패는 흑이 하기 곤란하죠. 네. 근데 방금 전 저의 계가에서 제가 이쪽 사석은 세지 않았네요. 그럼 62대 56에서 흑선입니다. 흑이 약간 유리할 수 네, 있는 거군요. 약간 유리해 보이긴 하네요. 예. 지금 흑이 고민이 되는 것이 이제 이쪽 부분을 뭔가 둘 때, 그다음 여기를 교환을 시켜도 다음에 벌리는 것과 여기를 벌리는 것과 이쪽 틀어막는 것. 맛보기 느낌이 네, 있어요. 뭐 그래서 좀 고민입니다. 네. 어느 한쪽을 하고 나서 한쪽을 당하면 얼추 균형이 계속 맞아가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수가 없을지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뭔가 양쪽을 닫을 수 있는 수법을 연구하거나, 네. 그 작전이 이루어졌는데요. 선수를 잡았지만 계속해서 상대방도 비슷한 크기의 큰 자리를 둘 수 있게 되면 선수 잡은 의미가 좀 없을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좌변에서 고민을 계속하는 거군요. 네, 흑이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대가를 해보면 지브런 균형이 맞아 있지만 좌측의 발전성을 이제 흑백을 비교할 때 흑이 먼저 두기 때문에 그래도 흑이 좀 좋아 보이고요. 네. 하지만 박영 구단에게 기회가 없는 그런 바둑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박영훈 구단이 또 워낙 끝내기가 강하기 때문에 네. 네, 이 정도의 차이라면은 또 좋은 수 한 번으로 또 형세를 바꿔 놓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박정환 구단은 오히려 어차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내기 형태 쪽으로 택하는 것 같습니다. 접패를 뒤로 이어서 양보를 해도 백이 이렇게 젖히긴 어렵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젖혔을 때에는 여기까지는 이제 도약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기를 지금은 땄을 때 이 대마 전체가 걸린, 게다가 이 단수가 걸려 있는 이 패를 버티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붙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의 패는 흑에게는 타격이 없는 패이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 뭐 즐겁게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백도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여기를 끼웠을 때 다음 박정환 구단의 선택이 오히려 더 궁금한데요. 아, 여기까지 끊어서, 그러니까 이쪽 찝는 것과 이쪽 단수까지 전부 된다면 뭐 안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 단수가 되는지는 약간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아, 뭐 일단은 이렇게 단수 치고 따낼 때 이렇게 찝어가도 이게 득인지도 확실치 않고, 아니면 여기 내려서거나 하는 게 다 선수니까 백이 한 번 더 이제 이쪽 부분으로 갔을 때도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백이 안 끊긴다고 보고 계속 버틸 수가 있군요. 네. 네, 상중앙 쪽에 단수가 과연 되는 것인지 예, 백이 끼웠을 때요. 궁금해지네요. 백은 그쪽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뭐 이런 정도의 선택인데, 그렇네요. 네, 아예 손을 빼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안 끊긴다는 뜻이죠. 네, 그런 뜻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 원래 좌상기 쪽 흑이 먼저 두는 것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이건 계산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쪽 부분에 백집 늘었지만 이제 이쪽은 약간 줄었죠. 네. 여기만 연결을 해도 제가 센 것과 차이가
8집이 줄었습니다. 조금 애매하네요. 이건 박영훈 구단이 지금 계속 받아주다 보면은 형세가 좋지 않다고 보고 좀 버틴 느낌이 있습니다. 네. 좌상기 쪽 날일자 구침하면서 변화를 시도하는 박영훈 구단. 느낌은 흑도 여기 어디가 다 선수니까 이쪽 부분을 약간 건드려 보고 싶은 느낌도 들고. 네. 그런데 맛이. 네, 또 유리한 입장에서 잘못 건드리면 또 손해고요.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도 굉장히 갈등되겠네요. 바로 건드려 가네요. 그 네. 느낌은 저기가 확 눈에 들어옵니다. 프로라면 누구나 들어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형태가 이렇게 호구 쳐서 여기를 찝는 순간 약간 아깝습니다. 이렇게 교환시켜주기가. 그래서 이쪽을 뭔가 건드리다가 네. 이런 식으로 건드리다가 끊어갔어요. 네, 뒤로 단수 치면 이제는 득이니까 이렇게 처리해도 되고요. 네. 이쪽으로 백이 단수를 치면 뭐 흑이 혹시 뭐 이렇게 빈상까지 버틸 수 있을지 예. 좀 더 득을 볼 여지를 좀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아니면 이 상태로 득이라고 보고 나중에 치받는 거 노릴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뒷맛이 있어서 한번 건드려보고 싶은 자리이긴 했는데, 느낌은 여전히 흑이 좋습니다. 큰 차이나 아니면 뭐 결정적인 차이로 느껴지진 않지만 바둑은 흑이 우세해 보입니다. 이제 저런 자리를 붙여갈 때는 모든 것을 읽고 둘 수는 없고요. 네. 약간 감각적으로. 이제 네, 그 느낌적인 느낌 그런 네. 걸로 이제 두고 나서 최소한 여기서 뭐 손해 보진 않는다, 고깃값은 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죠. 귀에서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상대방이 두면 뭐 저쪽으로 활용하고 네, 예, 이런 것들을 보통 가지고 두니까요. 뭐 이쪽으로 두었다 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좀 특수 상황이라서 아예 흙이 그냥 안쪽에서 파고드는 것도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집으로 중앙이 두터우니까 집으로 확실하게 이득을 보자 이렇게 둘 수 있겠네요. 여기가 뭐 서로 집이 될 자리가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바깥쪽에서 치받으면 이쪽을 안으로. 젖혀서 일단 치받았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이 정도까지 노리고요. 여기를 끊어갔을 때에는 이어서 네, 흙이 이제 여기를 좀 노려볼 수가 있고요. 네. 자체로 이쪽으로 봐도 손해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늘면 이렇게 단수 쳐서 안에서 수가 나진 않지만 이렇게 한다면 또 막 이런 곳을 네. 붙여서 뭔가를 시도할 수 있거든요. 좌변을 정리하기가 좋네요. 그래서 아마 박정환 구단도 뭐 모든 걸 읽고 뒀다기보다는 이런 약간 느낌으로 맥점을 구사하는 데 느껴집니다. 네. 맛은 좀 나쁜 수일 것 같은데요. 꽉 치받으면 어떨까요? 이곳을요. 네. 이곳을 치받으면 이제 단수 치고 나서 여전히 이제 흙은 여기를 넣는 게 항상 선수니까 이쪽 네. 붙일 때 활용이 좋죠. 네. 그리고 자체로 이쪽을 노릴 때에도 뭔가 고깃값은 할 것 같은데요. 확실히 좀 돌이 똘똘 뭉쳐 있는 느낌이네요. 네. 이렇게까지 두긴 좀 어렵습니다. 네. 잡는 수가 예, 가장 정수가 되겠네요. 그냥 쉽게 처리하네요.
없다 하면 그냥 호구 쳐서 네. 간명하게 두겠다는 생각 같은데요. 그런 걸로 보입니다. 뭐 이렇게 둔다면 가장 쉽긴 한데 대신에 뭐 서로 쉬운 거니까 예. 이렇게 쉽게 결정이 되고 나서의 형세 판단에 좀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수법을 박정환 구단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의 선택이 빨라요. 네.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빠르게 두어간다는 것이 이 정도로도 만족한다는 뜻인가요? 네, 국가대표 실시간 스코어에서도 큰 변화가 없죠. 계속해서 65대 35 그게 우세를 가리키고 있고요. 이 정도라면 아주 미세한 정도의 우세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것인데 네. 그렇다면 바둑판에 이 공배가 메워질수록 빈 공간이 사라질수록 저 스코어는 좀 더 확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흙이 건드리는 것 자체가 안에서 큰 수를 낸다기보다는 집으로 좀 득을 보자고 이렇게 건드리는 것이니까 네. 그게 이제 백의 고민이죠. 그렇습니다. 흙은 바깥쪽에서 저런 호구 등등 이제 좀 활용을 하자는 뜻이었는데요. 백이 여기까지 끊을 수 있을지 정말 아. 극한의 버티기입니다. 네. 부분적인 형태로는 이제 여기를 붙이면 뭐 대책이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특수 상황이라서 여기 젖혀 있는 게 선수가 되면 일선까지 돌이 오면 네, 치받는 이곳을 게 가능하네요. 찝는 게 가능해집니다. 네. 찝는 수로 절묘하게 넘어갈 수가 있군요. 네. 자충을 이용해서 넘어갈 수 있는 자리. 그런데 자체로도 뭐 이런 데를 막아갈 때도 그렇고 항상 지금 이제 여기 패를 견디면서 전체 대마를 끊으러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백의 부담이긴 합니다. 모양 자체가 백이 좋지 않죠. 네. 아, 역시 네, 뒤쪽으로 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쪽을 하나 당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당하면 이미 이 자체로도 득이 없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네. 지금도 이곳의 형태는 흙이 끊으러 갔을 때 백이 완벽한 연결은 아니죠. 예. 백은 이제 여기를 내려서고 나서 이쪽을 먹여치는 걸로 지금 보강을 대신하고 있는데 약간 불안한 그런 연결입니다. 물론 백도 이제 흙에게 좀 부담감을 주려면 여기를 둘 때 이렇게 젖혀서 이쪽 패를 노리고 여기를 내려서면 그때 이제 패를 들어가는 뭐 그런 작전은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뭐 뒷맛을 남겨둔 채 지금 집으로도 백이 앞서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좀 우세합니다. 예. 좌상기 쪽이 아닌 중앙부터 정리를 해 나갔지만 좌상기 쪽 백이 굳힌수에 대해서 또 활용 수단을 발휘함으로써 여전히 박정환 구단이 조금은 유리한 국면이네요. 그런데 만약 이 상변 쪽에 그 뒷맛을 견뎌낼 수만 있다면 집으로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네. 딱 상변 쪽에 맛 정도 흙이 유리한 거네요. 지금 흙이 그냥 가장 깔끔한 처리를 한다면 이제 이런 곳이 처리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예. 그러면 백이 여기에 젖혀 있는 것이 일선이 선수가 선수니까요. 된 이후에 이렇게 꼬부려서 네. 넘어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흙이 이 부근으로 두는 수가 가장 크죠. 지금 이렇게 갈지 아니면 아예 집만 바라보고 이렇게 틀어막고 끊으면 밑으로 쭉 밀어서 안에서 사는 게 득일지 이런 부분은 약간 애매합니다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정도 흐름이 됐을 때
집으로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네. 흙집이 64집이 나고요. 백집이 한 55집 정도는 납니다. 아, 그렇다면 반면 9집 정도. 네. 한 집 반 승부네요. 약간 흙이 불어날 여지가 있고 백선이고요. 네. 그걸 비슷하다고 보면 뭐 약간 흙이 앞서거나 뭐 거의 만만치 않죠. 그렇네요. 이것은 좀 미세해질 공산이 크군요. 그렇게 정리해 갑니다. 쉽게 처리하네요. 네. 아, 박정환 구단은 미세하지만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두 선수 모두 대단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계속 치열한 한쪽에 그로기 상태로 몰릴 수 있는 전투가 펼쳐지고 있는데 뭐 차이가 벌어지질 않습니다. 네. 결국 백도 상변 쪽으로 확실히 넘어가게 되었고요. 네, 예상한 대로 그냥 가장 쉬운 간명한 네. 처리가 되고 있네요. 이제는 끝내기 승부인데요. 지금 좌변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곳들의 끝내기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이제서야 초반부터 시작된 싸움이 끝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둑판의 한 4분의 3은 메어진 네. 대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수순이 완벽하게 그대로 진행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일감,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수 박정환 구단이 뭐 별로 장구하지 않고 선택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흙이 좋아도 약간 좋다고 느껴지는데 박정환 구단은 그 차이를 확실하다고 보는 걸까요? 원래 이 전성기의 이창호 구단이 딱 반집만 유리해도 중반전부터 쭉 정리를 해나간다는 것이었는데요. 오늘 박정환 구단도 형세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여기를 막으면 귀에 대해서 거의 뭐 선수성으로 들을 것 같아요. 워낙 뒷맛이 고약한 자리여서 뭐 예를 든다면 백이 이제 다른 곳을 향했을 때 이런 데를 치준 가고요. 네, 내려설 때. 그때 이런 데를 두고 이렇게 붙여간다면 이건 흙도 상당히 공간이 넓네요. 네, 안에서 바로 사는 형태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상전까지 이끌어서 백을 아주 놓고- 곤란하게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놓고 따내는 정도가 되더라도 흙은 손해가 없겠죠. 그것도 손해가 없고요. 지금 백이 그렇게 만들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예, 백이 잡으러 가다 보면 지금 이쪽의 약점도 신경 쓰면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렇네요. 자체로는 잡히지만 뭐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두면 잡힙니다. 부분적으로는 잡히는데 이거는 백이 수상전이 될 리가 없죠. 이것은 오히려 유가무가 형태가 되나요? 네, 이건 백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막으면 백도 이쪽을 받을 것 같고요. 네. 이 정도 처리를 하고 나서 이쪽을 향하고 그런 바둑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약간 흙이 좋아 보이는데 뭔가 두 선수의 표정이나 박정환 구단의 어떤 선택하는 수법들 그걸로 판단해 봤을 때는 그렇게 미세하지 않다는 듯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국이 시작된 지 약 5시간 정도 흘렀고요. 오늘도 1국과 마찬가지로 박영훈 구단의 시간 사용이 좀 더 많아 보였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박영훈 구단이 이제 초읽기에 몰릴 시간입니다. 박정환 구단이 시간 관리를 어제도 그렇고 워낙 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박영훈 구단은 제한 시간 주어진 것 모두 다 소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두자 이런 뜻인 것 같고요. 박정환 구단이 전체적으로 좀 쉽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구단도 뭐 이 선수가 완전히 속기파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또 장구파도 아닌데 네, 워낙 바둑들이 어렵다 보니까 좀 시간 사용이 많습니다. 예전에 그 아마추어 시절에 박영훈 구단은 굉장한 장구파였고요. 네, 이 선수가 뭐 아마추어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것으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생 시절에 이미 전국 아마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런 자신의 커리어를 화려하게 시작한 그런 선수인데 그 당시만 해도 장고파였고 입단 직후에도 장고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좀 약간 속기파로 변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중간으로 나이가 들면서 중간으로 돌아왔어요. 네. 이 박영훈 선수가 만 11세에 아마대회 최연소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97년도에 전국 아마 10강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박영훈 구단이 연구생 생활을 하다가 연구생들은 아마추어 대회를 나가지 못하는 그런 네. 규정이 있었는데 연구생을 탈퇴하고 그냥 야인 생활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잔뼈가 굵어진 그런 류의 선수이고 이 선수가 아마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을 때 어린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연구생들이 연구생 때 불과 몇 개월 전에 내가 저보다 약하지 않았는데 나도 밖에 나가면 저럴 수 있는데 하면서 좀 부러운 반 또 시샘 반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98년도에는 전국 아마 대회에서 무려 4관왕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바둑은 이제 싸움이 끝이 나고 미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박정환 구단은 그래도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과연 누가 승리를 거두게 될까요? 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결승 5번기 제2구 박정환 구단 대 박영훈 구단의 대결. 지금 형세가 대략 미세해지지 않았나 싶었는데 지금 현장 화면에서 돌을 거둔 것 같네요. 돌을 거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여기서 몇 수는 더 진행이 됐는데 저의 아까 개가로는 반면 9집 정도였거든요. 네, 저희도 좀 미세해 보였거든요. 물론 이제 반면 9집이면 그게 좋긴 하지만 네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비교적 이제 싸움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끝내기 할 공간이 좀 많이 없다고 본 건가요? 두 선수의 수준에서는 한 집반이면은 미세하지 않은 겁니까? 그렇게 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복귀가 시작됐죠. 네. 지금 두 선수가 굉장히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복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개가로는 반면 9집이었는데 두 선수가 일단 확실하다는 그런 느낌으로 국면을 네. 결정지어갖고 돌을 거두었고요. 아마도 중앙 쪽에 이제 흑돌의 두터움들이 있기 때문에 한 집반보다 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가로는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한 9집 정도로 보였는데 아무튼 네. 신산 박영훈 구단이 돌을 거두었고요. 네. 박정환 구단도 이 정도라면 물론 이제 흑이 유리했기 때문에 마무리 지을 확률이 높았지만 평소보다는 좀 더 때이른 그런 종국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중국 취재진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죠. 예, 세계 바둑 대회인 만큼 예, 지금 또 한 판의 승리를 거둔 박정환 구단이 이제 2대 0으로 앞서가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화면에서 수순이 조금 더 진행되기는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는 이제 카메라를 좀 정리하는 네. 모습인 것 같고요. 취재 열기가 좀 뜨거워지다 보니까 카메라가 좀 넘어진 것 같기도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인터넷 화면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네. 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이제 기자들이 워낙 몰리다 보니까 저도 네. 이제 예전에 선수 때도 그랬고 또 코치로서도 중국에서 벌어지는 세계대회에 많이 이제 참관을 하게 되는데 그 기자들이 끝나면 적게는 정말. 한 10명, 네. 많게는 한 30명 몰립니다. 우르르 몰려오는 네, 그런 그러면서 상황이 이제 되죠. 대국장이 가득 메워지면서 예. 잠깐 이제 화면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받아보던 인터넷 중계 화면이 예. 그대로 땅바닥을 핥혔던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네, 그만큼 중국에서 이제 바둑이 인기가 좋다. 네, 이렇게 실감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전에 이제 백이 두 칸을 벌려가자 흑이 중앙을 붙이고 젖히고 예, 중앙 쪽에 좀 흑돌의 두터움을 활용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2단 젖혀가면서 중앙에서 좀 두터움이 몇 집 더 불어나나요? 백이 화점으로 좀 단수를 치고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장면에서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이제 여기를 단수를 치면 있고 이렇게 이을 때 이제 여기를 지킬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끊는 수가 있죠. 그럼 백도 이제 늘어서 받게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장 화면으로 봐서는 이쯤에서 던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번 개가를 해보면요. 네, 저희끼리 정밀 개가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사석이 흙이 두 개가 많습니다. 그럼 10집에 12, 10다, 16, 17, 18, 19, 20, 25에 30, 32, 44, 50, 57, 57에 나중에 이제 이곳은 네, 여기를 둬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58, 59, 60, 61, 62, 63, 66집 정도. 지금 방금 전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제 이쪽을 찝고 여기를 이어서 여기 찌르고 한 칸 뛰는 것을 방비했을 때가 한 66집 정도입니다. 네. 백은 26, 38, 40, 50, 56집. 네, 백은 56집이에요. 지금 반면 10집. 그러니까 9집, 아. 10집. 물론 이제 나중에 여기 놓고 따낸 걸 계산하면 그거보다 조금 더 네. 지분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백선이니까요. 대략 9집에서 10집 정도 이제 그 정도 흙이 앞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몇 수 더 진행됐던지 아니면 이 장면에서 돌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여기서 딱 박영훈 구단이 돌을 거두었네요. 아, 형세 판단이 워낙 정확한 기사이기 때문에 네, 끝내기를 끝까지 가지 않고 돌을 거두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흑불계승 오늘도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2대 0으로 지금 결승 5번기 승부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평소에 보던 뭐 바둑 리그라거나 이런 속기 시합이라면 이 장면에서 던질 기사는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두 선수가 워낙 이 최고의 무대에서 최고의 집중력으로 승부를 벌이다 보니까 9집에서 10집 정도의 차이라면 지금 더 이상 역전이 힘들다고 보고 조금은 박영 구단이 때리는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박정환 구단의 위력을 실감하면서도 박영 구단의 어떤 신산의 능력, 물론 인정을 합니다만 약간 막판에는 좀 기운 빠지는 그런 네. 투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끝내기를 좀 더 또 미세한 공부 승부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박영훈 구단이 어제보다는 조금 일찍 도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대 0이 됐는데 앞으로의 승부 좀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박정환 구단이 원래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좀 앞섰다고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2대 0으로 앞섰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면은 뭐 누가 봐도 분명하죠. 그런데 예전에 박영훈 구단이요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 전성기의 이세돌 구단에게 2연패 후 3연승으로 한번 우승을 국내 대회였지만 우승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어떤 역전의 저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도 아마 절대 방심을 하지 않을 테고 3국 이후의 그런 승부도 기대가 됩니다. 네. 결승 3국은 이제 해가 바뀌는 2018년도 1월 2일에 벌어지게 됩니다. 일단 올해 정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네, 새해에 또 결승 3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오늘 대구 첫 수부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빠르게 한번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선수 오늘은 흑백이 바뀌어서 박영훈 구단의 100번이었죠. 초반은 네. 미니 중국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좁은 미니 중국식 형태였죠. 여기서 이쪽을 걸쳐간 수가 약간은 좀 생소한 그런 네. 수법인데 이렇게 받아주니까 그냥 소목에서 원래 날일자를 걸쳤을 때 만음으로 받고 나중에 흙이 협공간 형태와 똑같이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졌습니다. 네. 일찌감치 우아기 쪽 날일자 들어간 것이 굉장히 이색적이었지만 네. 이제 익숙한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초반 여기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평범하게 이제 네. 진행이 됐어요. 많이 보던 형태가 되겠죠. 네. 여기서 이제 하나 어깨만 짚어두고 손을 뺀 것이 어떤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그런 박정환 구단의 수법이었고요. 재차 이쪽을 어깨를 네.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변의 모양을 크게 펼쳐 나갔죠. 여기까지는 뭐 최근에 트렌드도 있었고 해서 비교적 좀 자주 볼 수 있었던 그런 형태들로 이렇게 짜여졌는데요. 이 장면에서 박영훈 구단이 이곳을 침입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고 여기서 시작된 싸움이 전판을 휘감았죠. 네. 이때 백이 노리는 것은 양쪽이었습니다. 하나는 여기를 이제 붙이고 끊는 수, 흙이 이쪽을 지킨다면 이렇게 붙이고 끊어서 보통 수습을 할 때 붙이고 끊으면 수습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다시 재차 씌우면 흙이 단수 쳐서 움직이더라도 네, 아주 유명한 맥점으로 이렇게 된다면 백의 대성공입니다. 네. 그래서 백이 우측으로 붙여 끊는 것을 하나를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좌측으로 젖히고 재차 젖혀서 이 두 점을 잡고자 하는 반격을 가했을 때 이 백 한 점이 아주 기묘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전에서는 양쪽 모두를 방비하기 위한 좋은 수가 등장했는데요. 네, 아주 치열한 수가 나왔습니다. 예. 이 붙이는 수가 이쪽에 붙여 끊는 수를 방비하면서 이쪽 젖히는 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좀 치열한 그런 착상인데요. 박영훈 구단이 만약 가만히 늘었다면 여기를 뭐 호구치고 끊는 것까지도 가능하고요. 쉽게 둔다고 해도 일단 이런 식으로 되면 아까 같이 쉽게 백이 좌우가 연결되는 형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붙인 이유입니다. 실전은 위로 젖히고 다시 한번 젖혀서 네. 박영훈 구단은 여기를 흙이 는다면 이렇게 단수 치고 꽉 이어서 좋은 자세를 잡아가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고요. 굉장히 강력한 젖힘이었죠. 네. 실전은 어차피 여기 단수를 당할 바에는 이렇게 빈삼각 형태는 좀 굴욕이라고 보고 박정환 구단도 강하게 맞서면서
다시 한 번의 어떤 치열한 형태를 네. 띠게 됩니다. 끊고 한 칸 붙여서 움직이니까 또 백도 상당히 탄력이 있는 형태였어요. 네. 여기까지는 네. 좀 어려운 진행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뭐 어느 쪽이 우세하다 보기엔 좀 힘든 그런 상황으로 보여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칸을 띄고 여기를 지킨 다음에 이쪽의 뒷맛이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했는데 네. 박영훈 구단은 그래도 비교적 좀 쉬운 선택을 했죠.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바로 움직이기보다는 역시 어깨를 짚어서 돌파해 놓고 맛을 보겠다. 네, 이런 뜻이었는데요. 이렇게 눌러갔고 여기서 이제 날일자로 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가르고 나오니까 다시 한 번의 그 수위 있게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박영훈 구단이 여기를 붙여서 이제 박정환 구단에게 이쪽을 받아달라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두고 늘던지 있던지 한다면 이쪽을 다시 한번 호구쳐서 나중에 여기 느는 뒷맛도 노리면서 좋은 자세로 타게 한다면 뭐 백이 충분하다 이런 판단인데 실전은 박정환 구단도 젖히면서 반발을 했고요. 네, 오히려 흑의 우변에서 실리를 챙기면서 백도를 연결시켜 주었죠. 이렇게 되니까 이 패를 이제 이기에는 나갔을 때 네. 백이 다 연결되면서 타개를 하니까 흑이 좀 실속이 없고 그렇다고 뭐 이런 데를 들여다보고 이 패를 굴복시키자니 백은 절대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일단 계속 패를 따내면서 버티기 때문에 흑도 참 쉽지 않다고 생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쪽 젖히는 네. 아주 묘한 수가 정말, 나왔어요. 이 성동격설을 제대로 활용한 그런 수가 등장했죠. 여기서 지금 강하게 둘지 약하게 둘지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네. 백이 만약 이렇게 약하게 둔다면 이런 데를 끊었을 때 이곳을 두면 끊고 빠지는 게 생기면서 백의 형태가 좀 무너지고요. 이쪽을 이으면 집으로 굉장히 큰 득을 보기 때문에 이때는 뭐 흑이 그냥 잊고 쉽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백이 강한 선택을 한다면 끊어서 둔다면 네, 이렇게 끊어서 둔다면 여기를 두고 끊고 이제는 이쪽을 붙여서 회도리로 치는 것까지 전부 선수이기 때문에 이 백돌 전체를 좀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네. 이것은 백도 참 떨리죠. 그렇습니다. 이 저처간 수가 정말 기민한 좋은 수였던 것 같아요. 실전은 그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었던 박영훈 구단이 여기를 따냈고요. 네. 이쪽을 내려서면서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이 진행은 역시 귀의 실리가 약간 커서 박정환 구단이 좀 만족할 수 있었던 그런 진행입니다. 네. 여기서 이 패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한번 재밌었는데요. 또 끊어서 큰 변화가 일어났죠. 네. 백도 이제 악수가 아닌 팩감을 사용할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이쪽으로 없이. 사용을 했고 끊었을 때 이제 따내면 네. 저친수가 워낙 악수입니다. 그래서 아. 백도 이쪽은 제압할 수 있지만 이 흐름이 좀 좋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박영훈 구단이 4점을 잡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다시 한 번의 어떤 바꿔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백이 하변에서 또 실리의 균형을 맞췄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공격하는 흐름이 됐는데요. 네, 이 건너붙인 수는 좋았죠. 백이 네.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것은 좀 책략 부족이고요. 네, 확실히 답답했던 것 같아요. 실전에 여기를 건너붙여서 끊으니까 여기를 넣는다면 이제 이쪽 끊는 선수를 통해서 이렇게 찝어서 둘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까지의 진행은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 이제 흑이 우세한 그런 흐름으로 느껴졌고요. 네. 붙였을 때 사실 끼워이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이 싸움도 어렵죠.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어려운데 박정환 구단이 이때는 흑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다면 백이 여기를 이제 눌렀을 때 이쪽을 단수 쳐서 받고 백이 이쪽으로 뭔가 타개를 가는 흑도 충분히 뭐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실전은 이 그림이 나오진 않았고요. 좀 더 간명한 선택을 했죠. 네. 쉽게 두어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박정환 구단 생각은 여기를 두고 늘면 이쪽을 둬서 다음에 여기를 연결하는 것과 이쪽 한 칸 띄는 게 맛보기다. 뭐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혹은 흑은 이제 여기서 바로 이쪽을 둘 수도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아까처럼 복잡하게 두지 않아도 흑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었는데 박영훈 구단도 비슷한 형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이 2단 젖히니까 응수를 아예 안 했죠. 네, 지금 이쪽을 이겼고요. 네. 여기를 단수 치는 것은 흑이 큰일 나죠. 이것은 여기를 두고 네, 수가 크게 날 수가 있죠. 네, 눌러서 이 안쪽에 흑돌이 지금 찌르는 게 선수라서 자충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책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흑도 뒤로 이어서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를 잇는 순간 지배 균형은 얼추 맞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에서 뭔가 흑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서 여전히 바둑은 이제 박정환 구단이 조금 앞서 있는 형세였고요. 응수 타진을 먼저 한번 했죠. 네, 이 수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나 응수 타진을 하고 이쪽을 붙여서 이으니까 나중에는 확실치 않을지 모르는 네. 이 교환이 미리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가 이제 마지막 승부처인데요. 그렇습니다. 단수 치고 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박정환 구단의 이쪽 있는 선택이 좋았습니다. 여기를 이어서 네. 위쪽으로의 공배를 꽉꽉 채웠죠. 네, 이렇게 공격을 가니까 백이 좀 곤란한 형태라고 느껴졌습니다. 예. 그래도 박영 구단이 여기서 이제 형태로 따지지 않고 그냥 실전적으로 견디니까 여기서는 아마 박정환 구단이 이 바둑을 통틀어서 가장 좀 당혹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장면에서 박정환 구단은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했죠. 네, 여기서 이제 저는 처음에 이쪽 한 칸 띄고 나서 이쪽 날일자를 노리면서 이쪽을 봉쇄하는 뭐 그런 전략이 떠올랐고 실전은 박정환 구단이 이쪽을 붙였는데요. 네. 그냥 붙이면 그 자리를 넣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붙이면 이제 이쪽을 넣는 게 싫었고 좀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중국의 인공지능 절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시키는 것이 최선의 그림이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두고 늘 때 늘 이렇게 때 갖다 붙여서 이 진행으로 흑이 좋다고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는데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아래쪽에 흑도 여기 끊는 게 선수라면 상당히 열고해서 바둑은 최소한 인간 대 인간의 승부라면 아직은 어지럽습니다. 실전은 박정환 구단이 가장 간명한 길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쪽을 두고 나서 지금 여기를 둬서 그냥 이렇게 네. 두 점을 잡았으니까요. 그냥 살기만 하자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기를 끊어서 진행이 되었고요. 네. 패의 형태가 되었죠. 네, 이때 이곳을 단수를 치니까 따내고 그래서 패값을 하나 사용을 했죠. 예. 다시 따내고. 이 장면에서 이제 있는 것이 좀 어려웠는데 이었을 때는 여기를 두고 나와서 끊고 나서 이렇게 끊었을 때 백이 나가기가 좀 곤란하다. 네. 이렇게 두 선수는 수익기를 했습니다. 다 잡힌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래서 실전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틀어막았고요. 예. 대신에 흑도 선수로 한 점을 따내고 여기를 넣으니까 뒷수가 많아지면서 이쪽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네. 여기서 확실히 우세를 잡았습니다. 그 차이가 크진 않았지만 선수로 이래서는, 연결이 되어서는 괜찮다고 봤던 것 좀 같아요. 좋아 보입니다. 여기를 붙이는 순간부터 실전에 박영환 구단이 돌을 거두는 순간까지는 차이가 뭐 벌어지거나 좁혀지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작은 차이지만 그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박영환 구단이 좀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좌상기 쪽은 흔히 나오는 활용 형태가 되겠고요. 네. 실전에 여기까지 처리가 된 이후에 이곳을 두고 붙이고 젖히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돌을 거뒀는데 약간은 의외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둑은 분명 흑이 우세하지만 그 차이가 저의 그 마지막 형세 판단으로는 한 9집에서 10집 정도입니다. 그 중국 룰이면 덤이 7집 반이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서는 일단은 그래도 세계대 결승이니까 좀 더 진행시키지 않을까. 네. 아마 던지는 그런 기사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느껴지는데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워낙 그 수준 높은 대결을 펼치고 있고 아마 박정환 구단이라면 이 정도에서 역전을 허용했을 것 같진 않아요. 또 박영환 구단도 지금은 작은 차이지만 확실히 비세가 좀 의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기서 돌을 거두면서 박정환 구단이 결승 2국마저 가져갔습니다. 예. 박영훈 구단을 좀 응원하고 계셨다면 끝까지 끝내기 열심히 두어보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변수가 없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가 워낙 이제 고차원적인 그런 형세 판단과 수익기의 연속이었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특히나 이 시청하시는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이 정도 차인데 9집 10집인데 왜 던지지? 뭐 이러실 수 있지만 그만큼 두 선수가 수준 높은 대결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결승 3국 이후에 이 치열한 승부도 기대가 큽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다 이 한국 선수들끼리의 대결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우승에 목말라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훈 구단은 2007년 후지집의 우승 이후에 과연 우승을 노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이 예전 번기 승부에서 또 두 판 진후에 3연승을 거두었던 저력도 있기 때문에 과연 3, 4, 5국 박영훈 구단이 또 승리를 거둬낼 수 있을지 내년도 1월 2일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